광진구는 컬처 노미스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라는 부정식입니다. 컬처 노미스하니까 좀 생소할 겁니다. 컬처 노미스는 문화를 뜻하는 컬처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을 합성한 조어로서 문화와 산업의 창조적인 융합, 문화의 상품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차별화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문화를 알아야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컬처 노미스를 사회 곳곳에서 문화 마케팅을 넘어 문화를 소재로 부를 만드는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국내의 유명 예술 작가나 작품을 소재로 상품의 철학을 강조하거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 콘텐츠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문화를 팔아라는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성공 사례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라는 것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의 공감대를 기업의 마케팅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컬처 노미스는 단순히 소비자와의 공감대 확보만을 위해 문화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펼치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목시키는 전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 앤디 워홀을 소재로 기업 광고를 진행했던 하나금융그룹입니다. 하나은행 전 지점의 개념을 길을 걷다 다니는 미술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KT엔진은 상산 예찬이라는 광고 모음전과 음악회, 인라인 복도 대자동 등 문화활동을 기업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ING생명은 인조의 반고흐 행사에 고객을 초청해 반고흐 전시 관람과 관람 기회와 함께 ING생명의 새로운 서비스인 온라인 쇼핑몰과 웹진을 소개하는 등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도 컬처 노미스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창의 문화도시의 원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해법으로 문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제2의 글로벌 서울 포럼을 열면서 컬처 노미스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했는데, 도시가 문화의 옷을 입으면 관광객이 찾아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그 도시에서 만든 제품의 상품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가히 문화폭탄이라고 느낄 만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4계절 축제로 확대하고 무료 공연과 전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는 2010년에 세계 디자인 수도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 문화 도시의 디자인을 연결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 앵콜을 만들어가는 한편,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동대문 디자인 파크 및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가평군도 컬처 노미스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 가면 자라섬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라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서울이 되는 것. 참 척박한 땅 자라섬입니다. 이 자라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2004년 첫 해에 3만 명, 2005년도에 7만 명, 2006년도에 10만 명, 2007, 8년도에는 몇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어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올해 5회를 맞아 명실상부한 아시아 첫 번째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외국 관광객이 몰려들어 고부가가치 수입도 발생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산물을 홍보하여 관광 수입, 그 지역 상권에 대표하는 보령 보두축제 경우처럼 특산물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상품을 아이디어로 기획 성공한 한평 나비 축제처럼 관광 수입은 물론 지역 상품 활성화에 1등 공신한 컬처 서비스가 국내 공공기관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도시도 컬처 서비스를 시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문화관광은 이미 전체 관광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수요는 내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은 차기 뉴욕 건설을 목표 아래 문화에 대한 경제 투자를 강화해서 연간 문화예술로 4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은 낡은 파르크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이름을 붙인 후 무려 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461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도 이러한 컬처 노믹스 효과를 톡톡히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구정지를 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컬처 노믹스를 구정에 반영할 수 없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처럼 보령 버드 축제처럼 한평 나비 축제처럼 광진구는 컬처 노믹스를 만들 수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차산 보고리 축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차산 보고리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차산 보고리 축제에 대한 부정질의는 김창경 의원님이 자세히 하시겠지만 몇 가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아차산 고구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아차산 고구려 축제에 대한 여론을 들여다보면 3일도 길다고 합니다. 여론은 기간을 더 단축하는 여론과 아울러 일치기 때가 더 낫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바로 축제가 거듭될수록 민간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차산 고구려축제의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단증인 것입니다. 반주도에 동원된 사람 위주이고 민간 참여가 막혀있고 활기가 없는 행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가 처음 할 때는 간이 주도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 광진구 예산 지원금을 의존해서 축제가 진행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상위성은 떨어지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내년이면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3년째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아차산 고구려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후 어떻게 민간의 권한을 이양시키고 자생력을 키워가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도 컬처 노미스를 반영할 공간과 인프라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축제와 어떻게 연관시켜서 고구려 축제가 좀 더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걷고 싶지 않는 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어제 정승화 구청장의 시험 연설에서 관광 명소를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10곳 중 대부분이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뚝섬 유원지역, 노름산 재래시장, 문화예술관, 무대거리, 건대 마세거리,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건국대 미대학 분수광장, 하양동 대학문화회관, 광진광장, 어린이 대공원 일까지 이름은 잘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을 믿던 아무런 컨셉이 없습니다. 건대 마세거리의 먹을거리 외에 뚜렷한 특색이 없는 것이 중목로 벚꽃식품 조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화가 없는 거리는 아무도 걷지 않습니다.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낭만적인 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수학 부총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능동로 벚꽃식품도를 예술의 거리, 즉 아트로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상품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문화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타 지역의 아티스트 및 자발적인 구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뭔가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개방적인 참여와 자유정신에 입각한 지속적인 축제의 거리, 예술의 가치와 재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성 확보로 참여객층 확대하는 거리를 만든다면 컬처 노미스에 근거한 자발적인 참여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것이며, 그 결과 10월에 있는 올해 축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축제로 발전할 것이며 지역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우리 광진구는 세종대, 건국대 등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어 젊은 층들의 에너지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직접 배경과 역사적으로 정승화 구청장의 구정 핵심 사업인 고려 역사 유적지 등 타 지역에 비해서 훌륭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진구의 랜드마크인 스타시티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갈증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질적 인구 조건에 불구하고 시민들 스스로는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문화적 소비에 비해 문화적 생산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 소비를 할 자세는 되어 있으나 지역 문화 생산성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학문지나 다름없는 능동로 벚꽃식품 도로에 재즈의 선율이 울려 자라성과 같이 여러 영국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참여하는 홍대 앞과 같이 황홀한 나비들의 날개짓을 하는 한편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점, 무당, 굿, 바리춤, 궁중음악 등 샤머니즘 문화와 정통적인 예술 무대인 샤머니즘 및 트레디셔널 페스티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시로로 배치되어 왔던 점등의 샤머니즘 문화는 고대로부터 현재 일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 문화가 되었습니다. 건대 화양동 노점에도 점을 보는 점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점을 보는 점원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세대인 젊은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보는 점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점을 착안합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커피 앤 재즈 페스티벌을 여는 것입니다. 커피는 서양에서 시작된 문화이지만 이제 우리 한국 음식 문화에도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무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여가의 즐거움, 문화의 향유, 만남이라는 정서에 문화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각으로 느껴지는 커피향은 재즈라는 음악과 만나 편안함과 동시에 활기찬 생활로 이어지면서 삶의 만족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다양한 객층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바리스타 공연, 경연, 커피 배록 시장, 재즈 음악 연주, 재즈 주실 등을 별도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셋째로 17개 동 15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광진문화예술회관,
복지관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력을 연마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력을 연마한 지역 주민들의 대대적인 참여에 이끌어내는 발표, 전시를 상시적으로 하게 하고 수공예 벼룩시장으로 할 수 있는 프리마켓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음악과 춤, 그림과 서예, 사진 등 종합문화 예술 상품을 생산하고 서로 교환하고 소비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처럼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문화상품을 서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잘 기획하고 교환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광진구에 수입하는 것이 바로 광진구의 컬처 도믹스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종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한 것처럼 광진구에서 컬처 도믹스의 본질에 입각해서 국민들에게 문화적 생산성과 즐거움을 주고 문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10월 2일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선보이는 다양한 참여 문화의 자원을 찾고 발굴해서 10월에 올해 주제로 승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에 말씀한 바와 같이 컬처 노무스에 대한 시정 반영을 하겠다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앞장서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겠다 했으니까 우리도 시장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안을 만들고 또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우성아 구청장은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모 시의원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또 구청에서 충실한 답변과 그리고 예산에 성의 있는 예산만 조금만 편성해 주신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저한테 아침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과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정지를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수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의원과 집행부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고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정활동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의문하는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공개나 비판 과정을 통하여 의회는 단체장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 심의를 할 경우 등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바로 전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당 관계 공무원이 바로 모 의원이 자료를 처리했고 모 의원이 행정감사 때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산심의 예산을 삭감한다, 드린다 그런 정보를 다 공무원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고질적인 행태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당황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속된 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도 의원들도 국민들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아야